안녕하세요. 근우NCS의 근우입니다. 정말 날씨가 좋은 5월 말을 지나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공하시다 날씨가 너무 좋으면 하루 정도는 쉬면서 하세요. 그럼 Q&A 4편을 마지막으로 Q&A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공기업 장점, 공기업 단점, 순환근무, 회사생활 꿀팁, 미래계획,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동까지 7개의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럼 마지막 Q&A 4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기업 장점. 저는 사기업을 3년 반 정도 다니고 2년 반의 공백기 후 다시 공기업을 들어와서 지금 2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공기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괜찮은 연봉, 좋은 워라밸, 엄청난 안정성이죠. 물론 대기업보다는 연봉이 적지만 공무원보다 많고 대략 3년차 5천만원, 10년차 7천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출장비나 기타 수당 등 연봉의 금액도 꽤 있어요. 그리고 사기업보다 공무원보다도 워라밸이 좋은데요. 물론 제 기준이긴 하지만 주변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기업 대비해서 실적 압박이 덜한 편입니다. 야근은 감사 시즌이나 급한 일 있을 때 가끔 하고요. 평소에는 8시 50분쯤 출근, 6시 10분 전 퇴근입니다. 휴가도 회바회, 부바부지만 자유로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가성비가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안정성인데요. 공무원과 동급입니다. 공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죄만 저지르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직업의 간판이 평균 이상을 한다는 느낌? 특히 지방에는 수도권에 비해 대기업이 많지 않아서 공기업 다닌다고 하면 어디 가서 꿀리지는 않습니다. 공기업 단점. 보통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인다고 비교를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사기업에 다니다 와보니 큰 단점은 없더라고요. 물론 금전적으로는 적지만 일도 그만큼 적으니까요. 제가 워라밸 찾아서 공기업으로 온 거라 그런가 봐요. 단점이라기보단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요. 첫 번째는 야근하면 야근 수당이 아닌 보상 휴가라는 점. 사기업 다닐 때는 일이 많아서 거의 매일 야근을 했는데 한 달씩 쌓이면 야근 수당이 꽤 쏠쏠하게 나왔거든요. 주 12시간 제한이 있을 때인데 12시간 꽉꽉 채우니까 연봉에서는 900 정도? 기본 OT만 하는 동기랑 비교하면 연봉이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으니 꽤 쏠쏠한 느낌이죠. 하지만 지금은 보상휴가만 있으니 뭔가 허전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3, 4년 동안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승진에 경쟁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저희 공사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공기업들이 그러다 보니 들어올 때는 혜택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손해가 될지도. 그러니 실력을 더욱 키우셔야겠죠. 다들 파이팅입니다. 순환근무. 많은 공기업이 순환근무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국 순환은 전국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느낌이고요. 지역 순환은 본인의 지역에서 순환하는 느낌입니다. 지역 순환이라고 다른 지역을 못 가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전국 순환이면 타 지역으로 갑자기 갈 수 있어 지역 순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역 순환에서도 갑자기 타 지역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기업들이 지역 전형을 뽑는 게 유행인데 지역 전형으로 입사하면 5년에서 10년 동안 벗어날 수 없어요. 연고지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역 전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도 지역 이동이 불가합니다. 저는 지역순환 공기업의 지역 전형으로 입사를 했는데 전국에 지사가 93개로 많다 보니 중심 지역에 살면서 출퇴근 최대 50분 걸리는 주변 지사를 돌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지원할 때 전국 순환인지 지역 순환인지 지역 전형이 있는지 지사는 많은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원하는 지역에 가려면 업무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대인관계도 당연히 두루두루 좋아야 할 테고요. 그래서 첫 5년 동안의 평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곧 공기업 신입사원이 될 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 신입사원 때 업무 능력을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느낀 회사생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회사생활 꿀팁. 일단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동안 필기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며 공부했던 것들은 업무할 때 많이 쓰이지 않아요. 한 20-30% 정도? 그래서 제 5년간의 회사생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트는 2권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업무 노트인데요. 한 권은 매뉴얼, 한 권은 스케줄. 매뉴얼과 스케줄을 하나의 노트에 같이 쓰다 보면 나중에 매뉴얼 찾을 때 고생하고 못 찾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경험에서 나오는 꿀팁입니다. 특히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교육을 몇 주 동안 받는데
그때 교육받은 내용들을 잘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 관련된 내용은 진짜 잘 들으세요. 나중에 부서 배치 받으면 자연스레 담당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 노트에는 띠지를 붙이면 찾기가 더 좋고요. 잘 정리해 놓으면 후배 들어왔을 때 인수인계도 편합니다. 두 번째, 업무 지시 잘 적고 중간 보고 잘 하기입니다. 보통 간단한 이야기들은 듣고 기억하려고 많이 하는데 기억력만 믿다가는 잔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님이나 파트장님, 부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사소한 것이라도 스케줄 노트에 적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이라면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입사원 때는 아직 방향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수나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초안을 빨리 만들어 검토받기. 이전 자료를 주고 올해 보고서를 만들라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초안을 빨리 만드세요. 신입사원 레벨에서는 혼자 검토해도 비슷합니다. 완벽하게 했다고 들고 가면 피드백이 왕창이거든요. 차라리 빠르게 검토를 요청하고 피드백 나오는 내용을 반영하는 게 완성도를 더 높이는데 좋을 겁니다. 네 번째, 이름 잘 써놓기. 특히 열쇠들 잘 관리하기. 본인 물건에는 꼭 이름을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 경험인데요. 현장 열쇠가 많아요. 현장이 여러 개라서 열쇠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름을 안 써놓으니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기억력을 믿다 후회 중입니다. 이름을 꼭 적으세요. 다섯 번째, 잔실수를 줄여서 신뢰도를 쌓아야 합니다. 신입사원 초반에는 자료들을 취합하는 업무가 많은데 정말 간단한 실수들이 계속 나오면 업무를 시킨 사람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을 잘 쌓자는 느낌이니 입사하면 한번 잘 해보세요. 미래계획. 입사를 하면서 앞으로 5년 또는 10년 후 정도까지는 미래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게 목표도 명확해지고 좋아요. 저는 3년 동안 지사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한 뒤에 본부로 이동해서 공사 설계를 해보고 싶은데요. 3번 질문이었던 순환근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을 쌓아야겠죠. 설계 프로그램도 배워놓고요. 가서 배운다가 아니라 가서 써먹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4년차부터는 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어서 5년차 이전에 기술사를 따는 게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사로 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알고 훨씬 잘하겠죠. 그리고 본사도 가보고 싶은데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 공기업에 다니는 중에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인스타는 다들 많이 하시지만 유튜브는 흔하지 않죠. 저는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드리고 싶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잘 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뿌듯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 합격했다고 연락 와서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다들 얼른 합격해서 알려주세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로 이동한 계기. 뭐랄까, 제 상황과 더불어 트렌드를 따랐다고 할까요? 우선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도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요. 학교에 다닐 때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학교에 있다 보니 점심과 저녁을 모두 근처에서 사 먹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과 카페 정보를 정리한 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투데이가 2,000도 넘었는데요. 단점이 하루 2시간 정도 계속 뜬다는 거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6월 즈음부터는 하루에 2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꽤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블로그를 접고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왔습니다. 인스타는 글 하나 올리는데 5분도 걸리지 않으니 효율적이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글이 786개, 팔로워가 2833명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6번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나눠드리기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유튜브였고요. 블로그나 인스타의 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였어요. 유튜브에 잘한다고 생각한 NCS 수리 영역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도움받았다고 해주셔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의 트렌드는 유튜브잖아요. 자신만의 장점으로 유튜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생활과 개인적인 7가지 질문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